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잠깐 멈칫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이라는 거대한 질문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을 넘나들며 행복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챕터 1. 배움이 주는 행복. 먼저,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배움입니다. 작가 윌리엄 진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쓰기는 생각의 한 형태다. 단순히 들리지만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능동적 독서입니다. 신정철 작가는 메모 독서법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눈으로만 읽는 독서는 수동적이지만 책의 생각을 메모하면서 읽는 독서는 저자와 대화하는 능동적 독서다. 저자와 대화한다는 게 뭘까요? 책의 밑줄 긋고 여백에 내 생각을 적고 때로는 저자에게 반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흩어진 정보들이 내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생각해보세요. 역사, 생물학, 경제학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들이 하나로 엮이면서 인류 문명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이렇게 지식이 연결될 때 우리는 복잡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느끼고 그 자체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챕터 2. 창조하는 즐거움. 두 번째 열쇠는 창조입니다. 톨킨이 어느 날 무심코 땅속 굴에 호빗 한 마리가 살았다라는 문장을 쓴 순간 위대한 반지의 제왕이 시작됐어요. 창작이란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몰랐던 세계를 탐험하는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여기서 샌드라 거스가 강조하는 쇼, DONT 텔 원칙을 살펴볼게요. 그녀는 슬펐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글쓰기 기법이 아니라 세상을 진솔하게 관찰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을 버리고 구체적인 현상을 포착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을 보면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진 지도를 버리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챕터 3. 세상과 대화하기. 세 번째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빠르게 발전한 이유가 인종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밝혔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거대한 시스템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보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랑마저 억압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울창한 밤나무 아래 나 그대를 팔고 그대 나를 팔았네. 이 구절은 시스템이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보여줍니다. 최인훈의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뇌하는 개인을 통해 이념이 개인을 얼마나 옥죄는지 드러내죠. 그리고 장 지글러는 과거의 식민 착취가 현재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누군가 행복이 다른 누군가의 불행 위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타인의 불행 위에 세워진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니겠죠. 진정한 행복은 더 나은 공동체를 고민하고 연대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챕터 4. 고난을 통한 성장. 네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은 에팔레치아 산맥 종주에 실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실패담이 많은 사랑을 받을까요? 거기에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적인 모습, 즉 사람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라기 히로키는 절망 독서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요. 절망의 시기는 기술 향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원 현상과 같다는 거죠. 실력이 늘지 않는 정체기를 묵묵히 견뎌야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듯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이제 다른 연극이 시작되오니 이번만은 배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지바고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맞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빛을 발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챕터 5. 연결의 힘. 다섯 번째는 공감과 연결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 능력이라고 했어요.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 말이죠. 독서는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른 시대를, 다른 문화를,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세계는 확장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제목 때문에 오해를 받지만 사실 이 책은 유전자 수준의 이기성이 어떻게 개체 수준에서는 협력과 이타성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만원 버스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나도 좀 타고 가자라는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서의 협력이 인간 사회의 윤리로 확장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고립된 나를 넘어 타인과 공감하고 연대할 때 완성됩니다. 엔딩.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는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삶을 추구하고 창조하며 세상과 대화하고 고난을 통해 성장하며 타인과 연결되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답을 써내려가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진정한 행복의 형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행복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